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 우주에서 이런 입자는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왜냐하면은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항성의 우주 속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힘이 많이 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시면서 우주에서 온 초고에너지 우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우주에서 온 미스터리 초고에너지 우주방사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이었죠. 전 세계 속보가 하나 타진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 영국 가디언지에 나온 초고에너지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냐, 전 세계 뉴스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뉴스가 된 우주선은 사실 금년에 발견된 것은 아니고 2021년 5월 일본의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름도 아마테라스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는데요.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여신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아마테라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 논문은 텔레스코프 어레이 팀에서 이번에 사이언스지에 낸 논문입니다. 이 텔레스코프 어레이 팀은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벨기에 연구진으로 구성이 된 우주선, 그러니까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우주선이에요. 이 고에너지를 연구를 하는 국제 연구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떠날과학 썬 편에 출연해주신 김항배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 우주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선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우주선이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UFO나 UAP 같은 우주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우주 방사선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주 방사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나 유명하거든요. 유명한 헨리 베크렐, 베크렐이라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이 헨리 베크렐하고 마리 퀴리에 의해서 1800년대 후반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특히 퀴리 부인이 사용했던 연구 노트와 이런 장비들 지금도 방사능이 높아가지고 차폐되어서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방사선은 고에너지 입자라든지 전자, 작은 원자핵, 그리고 감마선이 아주 무거운 방사능 물질이 붕괴될 때 나오는 이런 에너지들을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아주 조금이기는 하지만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지구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방사능 원소들이 꽤 많다 보니까 조금의 방사선에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이런 경우에도 방사능에 노출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방사능은 항상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은 지구에서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양이 적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대기 속에 존재하는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분자들과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감소하던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요. 이 현상을 1909년도에 독일의 물리학자 티오도르 울프가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울프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우주 방사선 검출기를 이 에펠탑 정상에 가져다 놓고 관측을 하면서 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 빅터 헤스라는 물리학자가 울프가 만든 검출기를 가지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방사선의 수치가 높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직접 관측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고에너지 입자를 방출하는 것이 우리 지상이 아니고 하늘 위에 어디엔가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훗날에 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이런 게 밝혀진 거죠. 우주선은 사실 이렇게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우주선의 정체는 뭘까요? 대부분은 단일 프로톤,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핵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수소 원자의 핵인 프로톤이고요. 어느 정도는 헬륨 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철과 같이 무거운 핵도 있고요. 감마선이라든지 심지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반물질 입자들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매우 낮은 에너지인 10억 일렉트론 볼트에서부터 일렉트론 볼트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이 10억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도 상당히 낮은 에너지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오마이갓 입자와 같이 높은 10의 20승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까지 이게 되게 다양합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는 더 드물어지겠죠. 가장 낮은 에너지에서는 우주는 지구 표면 제곱미터당 한 개의 입자 정도를 이제 관측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오마이갓 입자와 같은 아주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는 정말 드물어요. 최초의 발견 이후에는 한 3, 4개 정도만 발견이 되었고 수백 년에 걸쳐서 1제곱킬로미터당 1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낮은 에너지의 우주선을 관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체렌코프 복사라는 것을 관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주선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는 우주와 같은 진공에서 낼 수 있는 속도고 이 우주선이 우리의 대기와 같은 매질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우주선이 대기권에 진입을 할 때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때 느려진 우주선이 대기의 여러 분자들과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기의 여러 입자들과 반응을 하면서 또 다른 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뮤온이라든지 여러 입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입자들이 우주선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맨 밑에 푸른색 빛 보이시죠? 이 푸른색 특이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체렌코프 복사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 아시죠? 그거를 우리는 소닉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체렌코프 복사는 일종의 눈으로 보이는 광학적 소닉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높은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이 대기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분자의 핵과 충돌을 하면서 스스로 그 입자 자체는 사라지고 충돌을 하면서 이 충돌의 잔해인 아원자 입자들,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마치 샤워처럼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들도 사실 전 세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공기 중에 분자와 충돌을 하면은 아원자 입자들이 생겨나면서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들이 형광으로 발광을 하면서 우리 망원경에 관측이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에어샤워,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공기 샤워라고 하는데 그냥 에어샤워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처럼 관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에어샤워를 관측을 하는 많은 망원경들이 있는데 이런 우주선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망원경 중에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피에르 오거 관측소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관측소입니다. 대략 3,000제곱킬로미터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3,000제곱킬로미터면 뭐 가로 세로 거의 한 25km 이상 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저 조그만 관측 장비 보이시죠? 뭐 물탱크 같은 거. 이게 물탱크인데 이 물탱크가 자그마치 1,600개나 넘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망원경들도 있고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리타스라는 이런 망원경들도 에어샤워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망원경입니다. 아무튼 망원경에서 관측을 하면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면서 지금 보이시죠? 점점점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면서 이 에너지를 분석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나타나게 되면 그 방향을 측정을 하게 돼서 어디에서 왔는지는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대략적입니다.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도대체 이런 우주선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강력한 우주선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있다면 거기를 추적을 해봐서 거기에 도대체 어떤 천체가 있냐,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우주선을 에너지로 입자를 가속시키려면은 입자 가속기 같은 게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거대한 링과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을 하는 인공 가속기를 만들어서 양성자 또는 알파 입자 같은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빛의 속도에 엄청나게 가깝게 가속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우주에서도 이런 자연적인 입자 가속기들이 진짜 가득합니다. 에너지가 낮은 우주선의 경우 많은 것들이 운하 내의 초신성 폭발에서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별이 이렇게 폭발을 하면은 확장되는 충격파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기장을 통해서 입자들을 포획을 하고 충격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될 때까지 가속을 하다가 충분한 에너지가 되면은 이 자기장을 벗어나면서 우리 지구까지 짠 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은 그 안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은 것이 강한 자기장을 방출하면서 입자를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우리 은하 밖에서 왔을 거라 생각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이른바 외계 우주선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선들의 정확한 출처는 사실 진짜 미스테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마 퀘이사가 이제 엄청나게 강한 블랙홀이잖아요. 이 블랙홀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가속에서 오거나 아마도 중성자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성자와 블랙홀이 충돌한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감마선 폭발에서 방출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관측된 아마테라스 입자처럼 너무나 강력한 우주선 코스믹 레이가 사실 처음은 아니거든요. 잘 보시면은 두 번째 관측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이론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번에 관측된, 그러니까 2021년도에 관측된 거죠. 이번에 관측된 것보다 더 강력한 우주선이 1991년도에도 한번 관측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이번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도 접할 수 없었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었죠. 또 당시에는 천문학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도 못했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때 그러니까 1991년도에 강력하게 관측되었던 우주선의 정체도 한번 알아보고 이게 무슨 이론의 문제인지 이론상 왜 존재할 수 없는 입자인지 이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1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0월 15일 광속의 99.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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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움직이던 단일 원자핵이 대기를 이렇게 쫙 통과를 하면서 미국 유타주 하늘에 갈랐습니다. 이 입자는 대기를 통과를 하면서 급속도로 아원자 입자들과 빛의 샤워로 쫙 바뀌어버렸죠. 이때 나온 빛은 유타 대학에서 당시 고에너지 우주선을 찾기 위해서 초기 실험으로 사용된 거대한 통들로 이루어진 Fly's Eye Observatory에서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유타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치 거대한 드럼통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망원경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이 우주선이 이 300엑사볼트로 관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300엑사볼트가 어느 정도냐? 거의 48줄에 가까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우리 실생활에 있는 현상과 비교를 해보면은 야구공을 거의 시속 한 80에서 90km 정도로 던지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은 오마이갓 입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생각해보세요. 야구공으로 90km를 던져도 이제 몸에 데드볼 같은 거 맞으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게 야구공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가벼운 입자예요. 이 가벼운 입자가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진다? 진짜 빠른 거거든요. 와, 이거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당시에 그리고 이전에도 이 정도의 에너지를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1991년도에 관측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실제로 그러한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 우주에서 이런 입자는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300엑사볼트 이런 오마이갓 입자와 같은 우주선은 전혀 존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마테라스 입자라든지. 왜냐? 이런 우주는 사실 이런 높은 에너지 입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투명해요. 이 불투명하다는 게 뭐냐면은 빠져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주는 사실 텅 빈 공간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텅 비어 있지는 않고 우주 초기 빅뱅에서 발생한 에너지와 열기에서 남은 저에너지 마이크로파 광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뭐죠? 네, 바로 맞습니다.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죠. 이론상으로는 5 곱하기 10의 19승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0.5 엑사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은
이 광자들한테 부딪히지 않으면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면은 이 우주 배경 복사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들과 공명 현상을 일으키면서 뚫고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0.5 엑사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주 배경 복사와 공명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 에너지를 잃게 되면은 속도도 잃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소위 그라이젠자트세핑 구즈민 한계, 줄여서 우리는 GZK 한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이 한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론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강력한 에너지들은 더 멀리 뻗어나갈 수가 없다. 아무리 멀리 뻗어나가도 우리 은하 내 정도에서, 아니면 우리 은하 근처에서 와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아까 0.5 엑사 일렉트론 볼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줄로 환산을 하면 한 8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8줄 정도의 우주선은 지구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8줄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코스믹 레이는 지구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코스믹 레이도 이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왔고, 여기에 있어서는 많은 천문학자들 그리고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1991년도에 도착을 했던 오마이갓 입자는 이 에너지의 6배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이번에 2021년도에 발견된 아마테라스 입자도 240 엑사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5배 이상의 초과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에너지 우주선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의미여야 해요. 우리 은하에 충분히 가까워서 CMB, 그러니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가깝다는 거는 우리 이제 많이 했잖아요. 알잖아요. 약 1억에서 2억 광년 정도의 거리에서, 아주 멀면 그 정도 거리에서 왔다는 건데, 그런데 그 정도 거리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퀘이사나 감마선 폭발과 같은 출처가 매우 명확해야 하는 그런 곳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명확한 징후가 안 보인다는 거죠. 오마이갓 입자라든지 이번에 관측됐던 아마테라스 입자가 오는 이런 곳을 바라보면 그런 명확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소스가 안 보이는 거야. 심지어 이번에 아마테라스 입자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보이드 같은 곳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출처가 정말 가까운 데서 오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가 있는 건지, 천문학자들이든지 물리학자들이든지 전부 미스테리로 그냥 빠져버린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우주선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장이거든요. 우리의 대기와 자기장이 사실 지구 표면을 너무나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도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는 있지만, 또 이 자기장 때문에 이 우주선이라는 것, 코스믹 레이를 연구를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대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별을 관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도 이상한 빛의 번쩍임 본 것 같아. 뭐 이상한 번쩍임이 있었어.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도 체렌코프 방사선 아니면은 그런 입자들이 이 우주인의 시신경을 자극한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아직 정체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도 상당한 방사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 우주 방사선에 대한 차폐, 항상 우주로 나갈 때는 신경을 쓰고 있죠. 사실 아직 우리는 우리 우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다뤘던 초고에너지 우주 방사선, 울트라 하이 에너지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데, 이 초고에너지 우주 방사선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우주선을 연구를 하는 것도 우주 시공간의 가장, 또는 퀘이사라든지 아니면 블랙홀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는 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아주 큰 스케일이잖아요. 그런데 입자들 자체는 또 어찌 보면 아주 작아. 그러니까 우리 우주 시공간에서 아주 크면서 또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스케일의 미스터리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미스터리 초고에너지를 가진 아마테라스 우주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항성의 우주 속으로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조만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였습니다.